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미국 주식 프로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봅시다. 2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의 가상인물 홍길동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홍길동님은 말씀드린 대로 36세 직장인이고 초기 투자를 1000만원. 근데 제가 환율 계산 이런 게 복잡해서 일단 미국식으로 만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 만불을 하고요. 추가 투자를 500불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110에서 가를 좀 바꾸고요. 110에서 나이를 빼면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나오는데요. 74%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만불을 초기 투자로 친다면은 만불의 74%는 7,400불이고요. 7,400불 중에서 우리 홍길동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중도파죠. 안정적인 것을 주로 하고 성장도 원하기 때문에 안정을 위주로 성장을 약간 넣는 그런 식으로 할 텐데요. 주식에 배당된 7,400불에 원래는 74%인데 복잡하니까 70%라고요. 70% 정도를 배당 등 움직임이 좀 더 완만하고 안정된 주식을 고를 텐데요. 70%는 약 5,200불이고요. 나머지 7,400불에서 2,200불은 성장주로 가보겠습니다. 또한 100%에서 74%를 이미 주식에 넣었기 때문에 나머지 26%가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의 10%는 현찰로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0%를 미리 빼고 나면은 채권이나 인컴 펀드에 배당된 것은 16%입니다. 16%로 1,600불을 이 채권 부분에 넣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 홍길동님은 매년 나이가 올라가겠죠. 우리 모두 한 해 한 해 나이가 올라가겠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재조정을 해야 되느냐,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요. 매년 하는 것보다는 약 2년마다 한 번씩 밸런싱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2년 뒤에는 38살이잖아요. 38이니까 36을 38로 바꿔서 대입을 해보면 72가 나오겠죠. 72가 되면은 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포션은 72%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를 줄여서 어디에다 넣어야 되죠? 현찰은 계속 10%를 가져갈 거고요. 채권과 인컴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18%로 올라가서 1,800불어치의 이 채권 및 인컴 펀드에는 2년 뒤에는 18%가 배정이 되겠죠. 그 이유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올라가면서 좀 더 위험을 줄이고 인컴과 안정성을 부분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것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이 14년 뒤에 투자가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갖고 있다 보면 너무 위험 노출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 은퇴 나이가 보통 65세로 보거든요. 50세면은 이제 은퇴 15년이 남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홍길동님은 이 포트폴리오 만든 이유가 은퇴 자금을 모으기로 한 거니까 이 은퇴 포커스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50세가 되면은 주식 부분은 60%가 돼야 되겠죠. 그만큼 좀 더 등락률이 심한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인컴 쪽으로 가야 되겠죠. 현찰은 늘 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10%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켓 상황에 따라서 인컴이나 현찰로 점점 자산을 옮겨두는 거죠. 약 2년마다 주식시장의 노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컴이나 현찰 쪽으로 그 배분을 옮기는 거죠. 그럼 줄일 때 성장해서 줄입니까? 배당해서 줄입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주식은요, 배당 주식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배당 주식은 좀 더 안전하고 성장 주식은 좀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100% 맞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갈 때 보셨듯이 SPHD나 다른 배당주, 특히 고배당주들의 주식이 더 많이 빠지고 더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배당주라고 해서 특별히 성장주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홍길동님이 14년이 지나면 자기의 선호하는 것을 알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겠죠. 그러니 이 안에 퍼센테이지는 얼마든지 주식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 배분되는 성장과 배당에서 배분되는 퍼센테이지를 얼마든지 임의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님의 포트폴리오 프로포션을 봤는데요. 이제 이대로 채워나갈 건데, 그러면 과연 몇 종목이 알맞고 몇 종목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이냐. 보통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15종목에서 최대 20종목은 넘지 말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큰 투자금이 아니니까, 만불이니까 10종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10종목은 현찰도 한 종목, 채권이나 인컴 펀드에서 한 종목, 두 종목, 그 다음에 주식 배당에서 4-5종목, 주식 성장에서 한 2종목 해가지고 총 10종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찰도 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작은 액수가 분산되지 않고 좀 더, 주식은 아무래도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서 너무 많은 분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식 성장주를 채워볼 텐데요. 2200불이니까 지금 만불을 10종목으로 나누면 2종목 정도를 성장주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investing.com으로 와서요. 스탁 스크리너를 보겠습니다. 스탁 스크리너로 와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넣으면은 여기에서 결과를 이렇게 내어주죠. 결과를 내어주면 여기에서 골라서 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성장주 2종목이니까 2종목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켓캡이 전에 보여드렸을 때 저는 마켓캡이 100빌리언이 되기를 원했는데요. 지금은 롱텀이고 리타이어먼트를 위한 것이니까 약간 크기를 좀 줄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빌리언이 넘으면 좋다고 하겠습니다. 10빌리언은 제가 못 맞추겠고요. 기업 가치가 93억 달러 이상 되는 회사만 신경 쓰겠습니다. 또한 배당은 저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로 하겠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100만 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은요, 이제 아무래도 성장률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마진이 20%는 넘어야 되겠죠, 그죠? 성장주니까. 마진을 19.83% 이상 되는 회사로 하겠습니다. 5년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5년 평균 주당 수익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 20%로 놓을까요? 네, 16종목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퍼포먼스를 눌러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만 보니 1년으로 두고 봤을 때 성장이 가장 높았던 것은 엔비디아고요. 10년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1등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될 텐데 전부 다 하이텍이 조금 색다르게 이 비자가 여기 있네요. 펀더멘털을 좀 봐야 되겠죠. 펀더멘털에서 P 레이쇼를 봤을 때 엔비디아는 상당히 높네요. 69라서 사실 원래 이 엔비디아는 미친듯이 움직이는 아이니까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주에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2200불이면은 22%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부분에 또 거기에 2종목이기 때문에 약 10%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P 레이쇼는 어느 정도 건너뛸 수가 있고요. 매출을 보면은 이런 작은 회사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246밀리언 가지고는 큰 회사라고 볼 수 없고요. ASML도 패스를 하고요. 테라다인은 디테이션 내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못 올라왔다는 거니까 ASML은 없애고 S&P도 없애고. 그러면 저는 홍길동님을 위해서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엔비디아를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가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세마이컨덕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칩 회사네요. 칩 회사고 펀더멘털을 보면은 밸런스시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은 11억 달러로 보이고 부채는 24억 달러로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같네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1일 차트로 보면 거의 V자를 그리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좋은 녀석이죠. 확 빠졌다가 힘을 팍 내서 벌써 50% 이상 올라온 정말 빨리빨리 많이 움직이는 힘이 좋은 녀석입니다. 물론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회사에 전부를 투자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안 보셔도 알 거니까. 다만 걸리는 것이 엔비디아는 같은 칩을 만드는데 워낙 엔비디아는 믿을 수 있는 녀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MRVL하고 NN 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주나 좀 더 안정적인 주 그런 주식을 찾을 텐데요. 여기에는 일단 금융주 또한 유틸리티 전기회사나 전화회사 같이 이 손님이 안정되게 확보되어 있는 안정주로 갈 거고 또 5,200불이나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5종목으로 고르겠습니다. 다시 스탁 스크리너로 다시 와서요. 마켓캡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까처럼 93억 달러로 가고요. 디비덴드는 배당이죠. 배당을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최소한 3%를 원하겠습니다. 3.19 거래량은 아무래도 많아야 되니까 100만 주 이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펀더멘털에서 그래도 마진이 10%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10% 이상 되는 회사만 고르겠습니다. 이제 9.29인데요 10%로 치고요. 그런 다음에 부채 비율이 50%가 넘지 않게 하겠습니다. 25개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슈런스 회사, 오일 회사 이런 겁니다. 할포드는 인슈런스 회사죠. 프루덴셜도 역시 인슈런스나 금융 회사고요. 프랭클린 리소스가 뮤추얼 펀드 하는 데죠. 여기에서 일단 펀더멘털을 보면은 고려하지 않을 것을 일단 레베뉴가 작은 것들은 무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배당이 너무 높은 이런 20%, 16%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이런 것들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사기도 했지만 여기 시스코도 있네요. 이야, 시스코가 인컴 쪽으로 나타나는 참 신기하네요. 그만큼 완숙한 이미 다 잘한 회사가 되겠죠. 오일은 전망이 지금 현재 최악이죠. 최악이라서 사들이긴 좋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엑선모빌 하나하고 인슈런스에서 여기 두 번째 올라와 있는 맷라이프를 골라보고요. 프루덴셜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러면 요 위에 세 개 엑선모빌, 시스코, 쉐브론, 맷라이프 하고 지금 로스가 있다는 소리겠죠. 로스가 있는 회사는 안 보고 그럼 맷라이프 트래블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RP 때 나쁘진 않아요. 횡보하고 있으니까 맷라이프 역시 higher low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세 종목을 하겠습니다. XOM, 시스코, 쉐브론, 맷라이프, 트래블러스 이렇게 5개를 하고요. 채권이나 인컴 펀드인데 일단 구글에서 채권 펀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ETF 데이터베이스라니까 이곳에 와서 이 번 ETF입니다. 그러니까 1,600불이 배당돼 있는데 일단 두 군데다가 나눠서 800불 정도 생각을 하고 두 가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는 ETF는 무조건 큰 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거를 쳤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여기 71억 달러부터 주로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year to date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장기간 투자할 거니까 장기 거를 볼 겁니다. 일단 이게 인기 20년 트레저리 본 펀드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퍼포먼스를 누르시면 장기간 이게 per year는 아닐 거예요. 이게 이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per year는 아닐 텐데 5년 동안 50%나 돌려줬답니다.
이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펀드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자율은 형편없을 거예요. 뭐 1%, 2%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일단 요걸 한 종목 하기로 하고요. 트레저리니까 너무나도 안전한 거니까 이제 트레저리 하나를 가졌으니까 전 세계적이나 아니면 큰 회사들의 회사채, 일단 회사채를 한번 먼저 볼까요? expense ratio도 말씀드렸듯이 ETF는 이 유지 비용이 있어요. 이 expense ratio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다들 있으니까 보고요. 2002년도에 세워졌고 퍼포먼스를 보면 5년간 24%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5년간 24%. 왜냐하면은 펀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 저한테는 이 리턴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일단 골라 놓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는 LQD Corporate Bond ETF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TLT인데 규모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규모가 뭐 180억 달러면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자는 20년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LQD와 TLT. LQD와 TLT.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할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저는 샘플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하진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종목 선정 방법이나 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종목과 배당액이 다 정해져 있지만은 한 번에 다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빨리 먹으면 문제가 되듯이 이 포트폴리오 셋업하는 것도 천천히 나누어서 3-4번의 거래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좀 더 비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조금씩 나누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서 사드리고 이 채권 부분만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다 사셔도 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사도 되고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현찰은 일단 목표가 10%니까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설펐지만 홍길동님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최대한 깊이 생각해 보신 다음 여러분들의 맞는 성향에 맞는 나이에 맞는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 같이 공유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 봅시다를 마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와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포트폴리오 업데이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